안녕하세요. 조태야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현 시점 저평가 투자 자산은 서부산 부동산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자 TV 컨텐츠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7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은 부동산 시황과 불인이 기초 강의 시점 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전 알림을 드리는데요. 본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 투자자의 사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 자금과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투자의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자산을 확 늘려서 바이오족이 되기 전까지는 자산을 이제 최대한 늘려야 할 때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어느 한 종목을 끝까지 파서 준전문가 수준의 지식까지 오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내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서 수를 늘려서 이제 자산을 급격히 늘어가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현금화를 꾸준히 한 다음에 바이오족이 되고 조기 은퇴한 후에는 이제 분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성장주와 배당주 적절히 섞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현금과 달러를 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 자산에 투자를 계속 한다는 점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뭐 한 종목만 계속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한 자산에만 뭐 하는 성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자산의 구조의 밸런스 그리고 평가를 꾸준히 하면서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먼저 환율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 통해서 자주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4월에 이제 가장 저평가 자산은 환율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4월에 이제 환율이 최저 1,108원을 찍었을 때 저는 한 1,116원 정도 수준일 때 전체적인 환율의 관점에서, 환율이란 것은 이제 달러 환율을 말하는 거고요. 1,116원일 때 이제 달러 자산이 저평가니까 지금 이제 달러 자산을 사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주식 계좌의 95% 우대 환율을 이용하시면 그게 이제 달러로 환전해 놨다가 나중에 환율이 오르면 그 한차 이익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나 아니면 국내의 주식 위기 같은 게 왔을 때 일시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주식이 급락할 때 올랐던 환율을, 달러를 환전을 이제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에 급락한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달러나 금 투자는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3개월에 환율이 변한데요. 최근 3개월로 보면 뭐 꾸준히 많이 올랐죠. 3%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10년을 놓고 보면 환율은 1,000원에서 1,200대를 계속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투자는 사람들이 이제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 투자를 하실 때는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목표로 했던 그 금액대로 내려오면 환전을 해서 달러를 사놓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목표치의 환율까지 올라오면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사고 팔고만 해도 안전적인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면서 투자의 방법으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모르시면 S&P 500이나 스타벅스를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많이 추천한 게 제가 S&P 500 ETF인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우량주 500개를 그 지수로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ETF인데 지금 이게 S&P 500의 10년의 이제 주가인데 10년 동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작년에 코로나 상황일 때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때가 이제 기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락한 뒤에 회복하고 그 회복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놓고 보면 꾸준히 우상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연 10%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배당도 1.5에서 2% 수준으로 아주 성장하면서 이제 배당도 나오는 주식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자녀 증여로도 활용하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10년마다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정도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에 한전에서 미국 주식 S&P 500에 급락했을 때 그때 들어가서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계속 묻어 놓으면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자녀의 자산 형성에도 좋다는 말씀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을 보면 작년 원래 10년간 거의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이루다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급락했고 그 이후로 이제 급등하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왔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폭은 이제 커서 3,258포인트까지 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가 넘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미국 주식과 이제 10년간 이제 상승률을 또 보면 10년으로 보면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이제 그 종목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도 이제 종목마다 다 얼마나 저평가되고 또 많이 오를 주식 종목은 많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또 투자를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7월 5일 날 발표된 KB 주간 시세를 이제 동향을 보면 지금 이제 수도권은 2013년부터 상승이 시작돼서 지금 8년간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보면 동두천과 오산, 평택, 안산, 안성, 인천, 시흥 등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상승장 8년간의 상승폭이 상당히 이제 적은 지역이고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8년 동안에 이제 보면서 상승장 이제 말기라고 지금은 이제 수도권은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말기 마지막 포인트라고 보면 이제 그때 풍경은 외곽이 많이 오르면서 그동안 많이 덜 올랐던 곳 위주로 많은 급상승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사이클상 이제 상승장의 중반 정도 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동부부산과 서부산의 평균 이제 집값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도 지금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산 경남이 아직까지 상승장의 중반 이상이 달려오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상승장의 중반이 오면 규제를 묶여서 실거주자들이 이제 상승장을 이끌게 되는데 실거주자들의 이제 특징이 이제 실거주자들은 자기가 가진 이제 자산과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직장에서 가까운 지역을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끄는 시장은 동부산은 뭐 해운대나 해수동남 연이라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과 신축, 재개발 이쪽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렇지만 실거주장으로 진입한 시장은 본인의 이제 자산 안에서 리스크를 크게 그 부채를 많이 일으키지 않으면서 본인들 살고 있는 위주로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덜 오른 지역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계열표를 이제 봤을 때 현재에서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봤을 때 현재 저평가 자산은 아마 서부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그 뭐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그다음에 환율, 모든 부분이 유동성이 이제 커지면서 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뭐 부동산도 상승폭이 컸죠. 그렇지만 개별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평가라고 인식되는 지역이, 저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상승할 때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상승의 기간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과 그 힘과 에너지가 있는 지역이 부산과 경남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산과 경남 안에서도 비교적 상승폭이 적었던 서부산이 앞으로 이제 투자 시장이나 아니면 실거주 시장에서도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시계열표를 통해서 이제 보더라도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서울과 인천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더라도 지금 이게 몇 년 동안에 있는 KB 모든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는 이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KB 동향 그 자료만 가지고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2020년 6월달 이때 서울에 보면, 서울도 지금 2020년 이전에는 강북과 뭐 용산, 그리고 뭐 성동구 뭐 이런 지역이 핫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뭐 동작구 뭐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고, 그런 지역이 많이 오르고 놓은 그 다음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이제 노도강이라는 노원구, 도봉구, 뭐 강북구 이런 것들이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노도강 상승률이 아주 강했고, 이때 한창 강남하고 뭐 용산 뭐 마용성이라 하죠. 그러니까 뭐 마포구, 뭐 성동구, 뭐 이런 것들이 용산구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곽강받으면서 강남 다음에 엄청 많이 오르고, 그 이제 마용성 다음에는 이제 노도강 근데 사람들이 거기는 안 오른다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이제 가장 많이 서울에서 많이 오른 곳이 노도강입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저평가된 지역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자금이 이동하게 마련입니다. 뭐 어떤 지역만 계속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 뭐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 좋지 않은 발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노도강이 이렇게 올랐을 때도 보면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게 하얗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노도강이 올랐을 때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하얀 이 부분은 많이 안 올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계속 소외되면서 그때 안 올랐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 쭉 이제 내려오다 보면 계속 이제 별로 반응이 없었죠. 근데 옆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연수구부터 그렇고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인천이 엄청 지금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2021년 3월부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핫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핫해지고 있는 게 인천의 지금 풍경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오르는 지역은 계속 사이클을 타면서 갭매우기 하면서 계속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부산 안에서도 이제 평가를 해보면 뭐 동부산이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뭐 서울이 오른 만큼 또 해운대나 아니면 강안리 좋은 입지 좋은 뭐 남첨동, 대원동 이런 쪽은 계속 오르겠죠. 계속 오르지만 이제 상승폭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은 앞으로 서부산이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수도권에서 이제 계속 오른 지역의 투자자들은 계속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갭이 벌어지고 가격대가 이미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곳이 이제 갭이 적어지고
또 투자 자금도 적게 들기 때문에 실거주 위주로 투자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봤을 때는 서부산이 앞으로 더 유망하지 않나 이런 식의 제 이제 개인적인 투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부산의 어떤 지역이 좀 더 괜찮을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임장기나 아니면 초기 재개발 임장기나 재개발 이제 추진 과정에 대한 강의 그리고 특공 전략 같은 내용을 앞으로 계속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